신라 중대 황금기를 연 성덕왕 이야기. 702년 가을 신라 왕궁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효소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망설임 없이 그의 동복 아우 흥광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가 바로 성덕왕이다. 당나라 측 천무는 효소왕의 죽음을 듣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틀간 조회를 중지하고 사신을 보내 위로했다. 그리고 성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며 형의 장군과 도독 칭호까지 이어받게 했다. 성덕왕은 이렇게 당나라의 인정 속에 왕위에 올랐다. 첫해 9월 성덕왕은 대사면을 단행했다. 문무관의 자기를 한 단계씩 올려주고 전국의 주와 군에 1년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백성들은 새 왕의 은혜에 감격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703년 여름 경주에 큰 홍수가 닥쳤다. 물은 순식간에 거리를 집어삼켰고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성덕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재앙이.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재난은 계속되었다. 704년과 705년에는 가뭄이 들었다. 706년에는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갔다. 성덕왕은 곡식 창고를 열어 구제했고 하루에 한 사람당 3되씩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 조치는 7월까지 계속되었다. 707년 봄 왕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오곡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다. 씨앗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성덕왕의 이 한마디는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성덕왕은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710년 왕은 백관잠을 지어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각 관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이 문서는 신라 관료제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711년 당현종은 사신을 보내 왕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했다. 당현종의 이름 용기와 성덕왕의 본명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름 하나쯤이야. 성덕왕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진리를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군주였다. 같은 해 8월 성덕왕은 김유신의 부인을 부인으로 봉하고 매년 곡식 1000석을 하사했다. 통일신라의 기초를 다진 대장군의 대한 예우였다. 712년 성덕왕은 전사서를 설치했다. 제사와 의례를 전담하는 관청이었다. 이해 사신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현종은 성덕왕에게 긴 칭호를 내렸다. 표기대장군 특진 행좌위 이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상주공 낭랑군공 신라왕. 신라가 당나라의 든든한 번국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순간이었다. 713년 성덕왕은 왕자 수충을 당나라에 수기로 보냈다. 현종은 수충에게 집과 비단을 하사하며 총애했다. 조정에서 연회까지 베풀었다. 왕자를 보내는 것은 아프지만 이것이 신라를 지키는 길이다. 성덕왕의 현실주의적 외교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714년 비극이 찾아왔다. 태자 중경이 죽은 것이다. 효상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성덕왕의 슬픔은 깊었지만 왕은 눈물을 삼키고 국정에 매진했다. 716년 가을 한산주 도독이 관할하는 성들을 쌓았다. 북쪽 변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다. 719년 봄 성덕왕은 왕비로 이찬 순원의 딸을 맞이했다. 상심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었다. 그해 6월 그녀는 왕으로 책봉되었다. 720년 가을 성덕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하슬라도에서 정부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변경의 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북쪽을 든든히 해야 한다. 721년은 신라 역사의 획기적인 해였다. 8월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이다. 토지개혁이었다.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은 안정되어 갔다. 성덕왕의 개혁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10월에는 모벌군성을 쌓아 일본의 침략로를 차단했다.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모든 변방을 철통같이 지키는 왕의 의지가 드러났다. 722년 봄 성덕왕은 당나라에 미녀 2명을 바쳤다. 한 명은 포정 아버지는 천스남하였고 다른 한 명은 정환 아버지는 충운대사였다. 의복과 기구, 노비와 차마를 갖추어 정중하게 보냈다. 그러나 당현종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이들은 모두 왕의 고모나 누이들이 아닌가. 본국의 풍속을 어기고 친한 이들과 이별하게 하니 짐이 차마 머물게 할 수 없다.
현종은 후한 선물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냈다. 성덕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당나라 황제의 인품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723년 4월 성덕왕은 당나라에 특산물을 바쳤다. 과마한 필, 우황, 인삼, 아름다운 머리카락, 조아주, 어아주, 누조방울, 해표피, 금은 등. 왕은 표문을 올렸다. 신의 고향은 바닷가 구석에 있어 본래 귀한 보물이 없사옵니다. 감히 지방 특산물로 천관을 더럽히고 둔한 재주로 용의 마구간을 더럽힙니다. 겸손한 표현 속에 당나라를 섬기는 신라의 자세가 담겨 있었다. 그해 봄 성덕왕은 왕자 승경을 태자로 책봉했다. 대사면을 단행하고 나라는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730년 봄 사신 김지량이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현종은 조서를 내렸다. 경의 나라는 오늘날 이니지향을 울리며 대대로 공운을 드러냈다. 문장과 예학에서 군자의 기풍을 펼친다. 성덕왕은 조서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신라가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위기가 닥쳤다.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동쪽 변경을 습격한 것이다. 성덕왕은 즉각 장수를 보내 군사를 출동시켰다. 감히 우리 땅을 범하다니. 격전 끝에 신라군은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9월 성덕왕은 백관들을 정문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술에 쇠뇌를 쏘는 시범을 보였다. 우리의 무력을 잊지 말라.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732년 가을 당 현종으로부터 긴급 요청이 들어왔다. 하레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략했다는 것이다. 현종은 성덕왕을 계부 이동 3사 영해군사로 임명하고 발해의 남쪽을 치라고 명했다. 성덕왕은 고민에 빠졌다. 발해는 같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가야 한다. 신라를 위해서라도. 군사를 보냈지만 하늘이 돕지 않았다. 대설이 한자나 내렸고 산길은 험준했다. 병사들은 절반 이상 얼어 죽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성덕왕은 자책했다. 내가 무리한 결정을 했는가. 그럼에도 당나라와의 관계는 계속 돈독해졌다. 현종은 흰 앵무새 암수한 쌍과 자라색 수놓은 옷, 금은 기물, 오색 비단 등 300여 단을 보냈다. 성덕왕은 감사의 표문을 올렸다. 신의 땅은 복례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하늘의 자비가 미칩니다. 733년 봄 성덕왕은 백관들에게 명했다. 북문으로 친히 들어와 아뢰어라. 직접 신하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었다. 3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쌓인 지혜가 빛났다. 당나라에 수기하던 금충신은 상표를 올렸다. 신이 받든 명령대로 절개를 받들고 본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말가를 토벌하겠습니다. 성덕왕의 외교 정책은 이렇게 신하들을 통해서도 실현되었다. 734년 봄 성덕왕은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당 현종이 대동강 이남의 땅을 하사한 것이다. 성덕왕은 감격했다.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녹여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735년 성덕왕은 신하들을 보내 평양과 우두 두 주의 지세를 살폈다. 확보한 땅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치밀함이었다.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가 성의 북루에 올라가 사흘 동안 지저댄 것이다. 무슨 조짐인가. 성덕왕의 마음은 무거웠다. 736년 봄 2월 사찬 김포질이 당나라의 새해를 축하하러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성덕왕은 세상을 떠났다. 제위 36년 신라 역사상 가장 오래 다스린 왕 중 한 명이었다. 시호는 성덕, 무덤은 2차사 남쪽에 만들어졌다. 백성들은 슬퍼하며 왕을 기렸다. 성스럽고 덕이 있는 왕이셨다. 성덕왕은 재난과 외침 속에서도 나라를 지켰고 백성을 사랑했으며 외교로 평화를 이루었다. 그의 36년은 신라 중대의 황금기였다. 역사는 그를 성덕왕으로 기억한다. 성덕왕은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군주로 36년이라는 신라.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왕입니다. 할아버지 문무왕과 아버지 신문왕이 통일을 완성하고 왕권을 강화했다면 성덕왕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도화했습니다. 712년 전사서를 설치하고 710년 백관잠을 제정하며 관료제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는 통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행정체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721년 성덕왕은 획기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한 것입니다. 토지를 직접 나누어 준 이 개혁은 신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고 국가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졌습니다. 경제적 평등과 민생 안정을 추구한 선진적 개혁이었습니다. 성덕왕 제위 초기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703년 경주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704년과 705년에는 가뭄이 들었고 706년에는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곡식 창고를 여러 하루에 한 사람당 3되씩 나누어 주었고 이 조치를 7월까지 계속했습니다. 707년에는 5곡의 씨앗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는 왕의 철학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성덕왕의 외교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당 현종의 이름과 자신의 본명이 같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713년에는 왕자 수충을 당나라에 수기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팠지만 이것이 신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22년 미녀 2명을 바쳤다가 당 현종이 돌려보냈을 때도 왕은 이를 당황스러워하기보다 현종의 인품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기적인 조공과 겸손한 자세로 당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734년 대동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32년 당나라의 요청으로 발해를 치러 갔다가 대설로 병사 절반을 잃고 돌아온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덕왕은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현실주의적이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가진 외교였습니다. 평화 외교만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720년에는 북쪽 변경에 장성을 쌓기 시작했고 721년에는 모벌군성을 쌓아 일본의 침략로를 차단했습니다. 730년 일본 병선 300척이 동쪽 변경을 습격했을 때는 즉각 군사를 보내 크게 격파했습니다. 평화는 대화로 이루되 침략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균형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성덕왕은 문화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716년 공자와 제자들의 그림을 당나라에서 들여와 대학에 설치했습니다.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문명국의 기틀을 다진 것입니다. 717년에는 누각, 즉 물시계를 제작하여 과학기술의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성덕왕의 36년 통치는 신라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일신라가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통일을 제도화, 민생으로 안정시킨 시기였습니다. 그의 치세는 이후 경덕왕 시대의 문화적 전성기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덕왕은 무력이 아닌 민생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린 모범적 군주였습니다. 현실주의적 외교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릴 때 창고를 열었고 토지가 없을 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함께 아파하며 해결책을 찾았고 외침이 있을 때는 단호히 막아냈습니다. 736년 봄 성덕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성스럽고 덕이 있는 왕이라는 시호가 그의 36년 통치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성덕왕 시대는 신라 중대의 황금기였고 그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